다른 파일로 오게 됐습니다. 잠깐 문제 생겨서 끊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훅 초반 10초에 강렬한 인상을 준 요소 중 하나인 이야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법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도 좋고 혹은 이 주제와 관련된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 이야기,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청중들하고 관련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이 호감도가 증가하고 그분들은 이제 약간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청중들하고 연관된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로 시작을 하는 것은 청중들의 관심을 끄는데 효과적입니다. 연사 여러분의 말하시는 분의 경험담을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방금 말했듯이 다른 사람이 겪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저기 텔레비전에서 본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실화도 좋지만 가공된 이야기도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단 가공을, 즉 소설을 더 많이 쓰면 쓰실수록 단 훨씬 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 치밀하게 스토리를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간 이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실화에다가 약간 이 스피치 주제에 맞게 살짝 가공하신 거는 어느 정도 좀 피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은 티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될 때 여기서 약간 가공할 때 넣어야 되는 거는 조금 재밌거나 아니면 약간 좀 드라마틱하거나 흥미진진하거나 아니면 좀 도발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공해서 넣어주면은 훨씬 더 청중들의 재미를 끌기 쉽겠죠. 그리고 이야기법을 사용할 때 가장 항상 조심하고 항상 명심해야 할 점은 이야기의 내용이 스피치 주제나 주요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즉 초반 10초는 여긴 인상열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말하는 내용이 뒤에서 관련이 있어야지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에서 말하시는 내용이 약간 이 스피치의 주제를 말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상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스피치가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 아무리 재밌더라도 동떨어진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청중들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난 분명히 시작할 때 사과를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샐러드 얘기를 하네. 그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자면은 저는 그냥 인터넷에 예시를 하나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는 위대한 탐험가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역사를 사랑하셨죠. 저에게 남극점을 도보로 정복한 스콧 선장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렉산을 등정한 한 에드먼드 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살 때부터 제 꿈은 극지방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런 스피치의 경우에는 질문이 그 연사분이 극지방에 가는 것을 주제로 하는 스피치의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이 때문에 이렇게 연관 있는 이야기를 조금 가공을 해서 재미를 얹어서 올려준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단, 이 이야기법은 잘만 사용한다면 진짜 너무 좋은 거긴 한데 왜냐면 공감대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긴 한데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거 관련된 에피소드가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재밌게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 또 지원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이 때문에 이야기 기법은 만약 그런 관련 이야기 있으시면은 정말 하세요. 그런데 만약 관련 이야기가 없어서 좀 많이 지원해야 되나 싶으시면은 가장 마지막 옵션 중 하나입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또 제가 가장 추천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질문 기법입니다. 질문 기법은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총 인간이 살았던
4천년 중 현재 2020년이 가장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에는 이런 질문 기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질문 기법은 청중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 중에 하나는 참여식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작 질문입니다. 참여식 질문은 말 그대로 청중이 말로 또는 손을 들어서 직접 대답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정보 스피치를 하면서 서두에서 간단하게 자기 진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 쿠키, 아이스크림, 도넛 등 단과를 일주일에 3회씩 드시는 분 손들어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참여식 질문은 청중이 머릿속이 아니라 실제로 소리를 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는 손을 드는 건데 소리를 내는 경우는 한 청중 전체에게 물어본다던가, 아니면은 한 청중을 찝어가지고 물어본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코미디민들을 보면 가끔씩 청중을 한 명 가리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본 경우 있잖아요. 잘 안 봐서 보이겠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참여식 질문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특히 말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청중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장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청중들하고 유대감을 쌓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 유대감은 결국 여러분이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좋은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자, 저 첫 번째, 청중에게 손을 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지목을 하거나 아니 청중에게 물어봐가지고 말로 하는 이런 참여식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수사적 질문인데요. 말이 어려운데 수사적 질문이란 표면적으로 질문의 형태를 띠지만 실제적으로는 청중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질문을 말합니다. 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온도가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께 실제적으로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방금 말했듯이 저는 이거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연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한 후에는 연사는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여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펴나갑니다. 다음과 같이 수사적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왜 우리들에게 나쁜 인상을 기억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같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적은 언제였나요? 지금 저와 소통한 여러분의 보디랭귀지는 어떤가요? 혹은 저의 보디랭귀지는 어떻죠?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글쓰기에 주제를 약간만 틀어서 바로 질문을 던지면 되는 이런 기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하기 쉽고 빠르고 발표 노력하고 시간을 들인 것 대비 효율이 뛰어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즉 아까 방금 드린 거 3개 있죠. 여기 위에서 같이 수상 질문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한 개 질문만 던질 수 있고, 방금 지금 저와 소통한 여러분의 바디랭귀는 어떤가요? 혹은 제 바디랭귀는 어떻죠? 혹은 여러분들 평상시의 바디랭귀는 어떤가요? 처럼 여러 가지 질문을 연달아서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던지게 되면은 훨씬 더 리듬을 형성하게 될 수 있으면서 효과적으로 이목을 끌면서 여러분들의 인상을 강렬하게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수학 질문은 청중이 직접 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이런 주제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참여의 유도가 됩니다. 이거 청중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목적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후에는 바로 그냥 속사포처럼 말을 하지 마시고 약간의 즉 퍼즐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이 쉼 한 5초, 3초에서 5초 만의 이 쉼에서는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청중들에게 마음속으로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간접적으로 청중을 스피치에 참여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수사적 질문이든 아니면 참여식 질문이든 이런 질문 기법은 청중을 능동적으로 스피치에 참여하도록 만든다는 이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제와 관련, 아까 첫 번째 이야기 기법과 같듯이 똑같이 주제와 관련되는 것을 던지시면 아니면 너무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던지는 이 질문이 청중들이 이 스피치의 주제는 이거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에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인상을 남기신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청중이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